8번. y는 3x-4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을 해요. n, 마이너스 3 평행. 그랬더니 y는 3x 빼기 4와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n을 구하시고, 그러면은 평행 이동되고 나서 이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죠. n,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면은 우리가 x 대신에는 x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 플러스 3.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y 플러스 3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m 빼기 4니까 y는 3x 그 다음에 빼기 3. 3m 빼기 7. 7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와 요거까지 거리죠? y는 3x 빼기 4 거리 d는 자 어차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할 거니까 넘기든 말든 1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루트 10분의 그 다음에 직지권은 어느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상수항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여기 그냥 빼주면은 얘는 다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3면 플러스 3이지. 네. 근데 이제 그 거리가 몇이 되도록 해야 돼? 드시. 루트 10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절대값 3면 플러스 3은 10이죠? 따라서 3면 플러스 3은 풀마 10이죠? 네. 근데 우리 양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거 넘겼을 때 3m은 7이 나오는 게 맞죠? 마이너스 13은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n은 몇이었다? 3분의 7이었다. 고양이 이동. 자, 하고 지그시 거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몇 번? 그다음 질문 그냥 질문으로 해보자. 401번. 네, 401번. 틀린 것들 다 볼게요. 여기가 원이 있고요. 여기 있는 B점에서 여기 있는 A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2 점까지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는 B에서 수직이 되게끔 C1을 그었대요. 그 다음에 이쪽과 수직이 되게끔 여기에도 선을 그었대요. 됐습니다. 만약에 A1의 좌표가 3이었고요. A2의 좌표가 7이고 여기는 반지름 다 10이에요. 그랬을 때 C1의 Y좌표는 몇이고 C2의 X좌표는 몇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만 볼게요. 노란색만 보시면 A1, B, C1이 직각이라는 거는 무조건 얘네들이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은 삼각형 A1, B, C1은 직각삼각형이므로 누가 빗변이다? A1, C1이 그쵸 빗변이면서 원 안에서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은 A1과 C1은 중심이 원점이니까 무슨 대칭이다 서로? 원점. 그렇죠. 원점 대칭.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를 구할 건데 원래 A1의 좌표가 몇이었죠? 3,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었대. 그래서 3 넣으면 9니까 빼면 91이죠. 네. 루트 91이겠네. 그러면은 C1의 좌표는 몇이 돼요? C1 아 완전 되지. 마이너스 3 엄마? 마이너스 90 9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C1의 Y 좌표였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91이구나. 그럼 A 제곱은 일단 91이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서로 무슨 관계인 거 알 수 있어? 그렇죠. A2와 C2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A2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얘는 7콤마네. 7콤마. 자, 100에서 49를 빼면은 루트 몇이지? 루트 51이네. 얘를 원점 대칭한 C2의 좌표도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C2의 X좌표를 구하는 거였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B 제곱해주면 49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해주면은 몇 같다? 149. 그래서 각각이 여기가 A가 됐고 여기가 B가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서로 원점 대칭 관계예요. 그다음 지금 할 거 405번 5번. 다람쥐가 저렇게 출발해서 위쪽 아래쪽 변면을 해서 도착했대. 다람쥐가 최단거리를 이동했을 때 움직임이 좀 걸릴 것 같시오. 자, 이 지점이 있고요. 자, 50m 중에서 20m 아래에서 출발했고요. 자, 여기가 50. 그 중에서 20 지점에서 출발했고 여기 위에서 10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동한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시작한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은 절대로 바뀌진 않죠. 근데 얘네들이 아래쪽 벽면과 위쪽 벽면을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가지고 길이를 최소로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아래쪽 벽면에 지금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점대칭한 거 있었지.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20m가 됩니다. 그럼 나는 이거랑 똑같이 돼요. 자, 그럼 난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니까 얘네들 쫙 펼 수 있죠? 그럼 이번에도 여기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려면은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그렇지, 위쪽으로 내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줘야 돼. 그럼 여기도 이제 10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길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연습 지점에서 이 파란색 지점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일직선으로 있기만 하면은 이제 다 펴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총 몇일까? 자, 밑변의 길이 몇이죠? 안 바뀌었어. 몇이었어요? 60 그렇죠, 60이었고. 자, 높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높이는 숫자를 더해줘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20과 가운데는 50과 위에는 10이 있었죠. 80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는 80입니다. 그럼 60과 80의 피타고라스를 해주면 되겠네? 네. 그러면 몇 나와요? 아니 우리가 10배 해주면 6하고 8 해주면 몇 나와요? 10. 10 그렇죠? 이거 10배죠? 그러니까 100이다. 100m.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는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숫자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분의 길이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는 내가 대칭을 시켜서 쫙 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몇 번? 414번. 오, 414번 이제 실력업으로 가네요. 자, 14번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P1,2를 이동시킬 거예요. 앞면은 H라고 합니다. 헤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고요. 뒷면은 테일이라고 해요. 꼬리.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준대요. 이때 10번 던져. 앞면은 A1, 뒷면은 2번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P가 이동한 Q의 좌표가 P, Q라고 하잖아. 근데 그 PQ의 길이가 11 루트 2가 나왔다고 할 때 AB 빼기 PQ의 값은 몇이 될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평행 이동이 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원래 P점이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는 거는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Q가 된다면은 여기 길이도 1이고 여기 길이도 1이니까 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몇이 돼요? 그렇지. 반대로 뒷면이 나왔어요. 뒷면은 마이너스 2칸, 위로 2칸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이제 Q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몇이 될까요? 2번엔 그 PQ 길이가? U루트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H가 나오면은 내가 오른쪽 아래로 루트 이만큼 늘어날 거고 T가 나오면은 왼쪽 위로 2루트 2로 늘어날 거야. 이제 됐어요. 그랬을 때 총 PQ의 길이가 11루트 2가 나오도록 할. 우리의 목적은 바꿨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플러스를 어느 방향으로 할까? 노란색을 플러스로 할래요? 연두색을 플러스로 할래요? 정해주면 돼요. 연두색을 그럼 플러스로 할게요.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이동했을 때 원래 있는 지점에서 루트 이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했다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이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되고요. 이 행위를 했다는 거는 플러스 2루트 이만큼 했다고 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얘는 실제로는 A번 나왔고요. 얘는 실제로 B번 나왔대요. 그러면은 P는 총 몇 루트 이만큼 이동이 됐을까를 따져봤을 때 이거 두 번에 이거 한 번 이동해주면 다시 0이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루트 2 여기가 A번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B 루트 2 이렇게 한 값이 근데 PQ의 길이가 11루트이라고 했지 내가 플러스 11루트이나 마이너스 11루트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는 풀마 11루트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PQ를 한번 찾아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내가 보면은 루트 2로 나눠주면은 2B 마이너스 A가 풀마 11이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A랑 B는 총 몇 번 던져야 돼? 10번. 그렇지. 10번 던져야 돼. 그래서 A랑 B의 합은 1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해주면은 3B가 11이면은 2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니까 뭐는 안 되겠다. 뭐가 안 돼? 내가 몇 번 던졌는데
그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무조건 b는 몇 번 나와야 돼? 7번.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7번 나왔어요. 그럼 a는 당연히 몇 번 나와야 돼? 3번. 그렇지. a는 3번 나와. 그러면 실제로 여기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내가 b는 7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4,4 그죠? 네. 그 다음에 a는 3번 나왔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나는 이제 더합시다. 1,2에서 자 b는 마이너스 14,14 그 다음에 a는 3,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점이 q니까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3.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죠. 그래서 마지막 이걸 이렇게 다 합시다. A, B 21. 여기는 빼기 130이죠. 그걸 빼래. 플러스 130. 답은 몇이었다? 151. 이렇게. 154. 내가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하는 게 우리가 막 얘네들이 어쨌든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크게 막 어떻게 이동했다고 보지 말고 그냥 뭐 길이가 얼만큼 변했는지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A번, B번 했을 때 A랑 B 값을 먼저 구해줘야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해주면 된다. 미리 여기다가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2, 2B 놓고 계산해주면은 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15, 416. 415번은 이거 마치 도형이 어떤 넓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넓이랑 똑같을 것 같아? 직사각형. 뭔가 직사각형 그 대각선으로 생긴 직사각형 모양과 똑같을 것 같지? 네. 그렇지. 그래서 한번 그거 그림 그려보자. 어떤 직사각형이야? CD를 하는데 CC를 있고 AB도 있고 ABC의 직사각형이 나오죠? 네. 그 넓이랑 똑같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해하겠죠. 솔직히 3,4 얘는 없어요 원래. 자, A, B, C, D.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요 넓이였죠. 요놈의 넓이를 구하시는데 아니 얘랑 수직이니까 이 노란색 길이도 서로 평행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평행하다는 걸 아니까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를 여기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됐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어떻게 구할까?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겠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였어요. 그 다음에 얘를 3,4만큼 평행 이동하는 원이었대. 그러면은 내가 이 원의 중심을 3,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기점도 3,4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B가 된 거죠. 그럼
BD의 깊이를 내가 알 수 있네. 피타고라스에서 몇이 돼야 돼? 5가 돼요. 나는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이 AB의 현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AB의 현의 길이는 우리가 원에서 현의 길이는 항상 어떻게 나오죠? 세상이네. 그렇지. 중심에서 사선의 발 내려가지고 D를 구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과 이 원의 중심 0,0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D는 3, 4니까 5분의 0, 0 넣으면은 마이너스 6 절대값이니까 5분 6이었어요. 자, 그러면 D는 5분의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은 2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일까 그러면 되겠지. 자, 이거 양변에 5 곱해주면은 6하고 10이네. 6하고 몇이 10이에요? 피타고라스 수? 6, 8, 10입니다. 그러니까 5를 곱해서 8이 나야 되니까 이 길이는 무조건 5분의 8일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돼요. 제곱하고 제곱 Y하고. 그러면 내가 A에서 B까지 절반을 때렸을 때 5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A, B의 길이가 몇이다? 5분의 16이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한 변의 길이와 높이 곱해주면 사각형 ABCD 넓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사각형 ABCD 넓이는 몇이에요? 10? 여기 되겠지. 여기는 5분의 16, 여기는 5였으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이 됐으면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선을 이은 애들도 다 평행해야 돼. 그렇게 된다고 보고 직사각형이 생겼으니까 길이랑 길이 그래서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416번. 자, A는 1,1이고요. B는 3,2였고요. 직선은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위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리고 이때 p의 좌표를 ST라고 하죠. KST를 다 곱하래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1,마일과 3,2가 얘네들의 같은 편에 위치할 겁니다. 4x 빼기 6y 더하기 3을 대충 그려보면은 6y는 4x 더하기 3이니까 y는 6분의 4x 즉 3분의 2 직선 그 다음에 길 양수인 직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1,1은 여기 있는 점보다 더 아래에 있을 거예요. 3,2도 여기 있는 점보다 더 아래에 있을 거예요. 예. 뭐 몰라요. 점 찍어도 돼요. 자, 근데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한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움직이는 점 P를 잡아서 이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싶잖아. 그러면 쌤이 이거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어쨌든 얘 움직이면서 얘네들을 대칭시켜서 일직선이 되게 하면은 좋잖아. 그러니까 A나 B 중 하나를 내가 뭐 해줘야 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대칭을 시켰을 때의 좌표가 도대체 몇 콤마 몇이냐를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그래서 B를 대칭시켜볼게요. 그럼 여기랑 같으니까 내가 이제 그 대칭점 B' 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구했으면은 얘랑 얘를 딱 이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때가 실제 P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연두색부터 구해줘야 돼. 그래, 너 대칭 이동 시키면 몇 코마 몇인데? 아직 몰라요. 왜냐? 얘는 4x 빼기 6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선대칭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쭉대칭이 아니야.
선대칭을 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원리를 쓰자? 수직 그렇지. B'은 선대칭이므로 수직이동문을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B'의 좌표를 내가 몰라요. A, B라고 가정을 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BB'의 중점 좌표 몇이죠? 2분의 A 플러스 3. 다시 2분의 B 플러스 그렇죠. B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거 직선 위에요. 자, 얘 그냥 대입해도 된다. 어차피 짝수니까. 대입을 해 보시면은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B 플러스 2.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2A 빼기 3B 플러스 6 빼기 6 더하기 3은 0. 됐지? 이거 하나 구했고. 자, 하나 더 해야 되죠. 우리가 중점했으니까 수직의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BB'의 기울기는 몇이야? 기울기는 3 마이너스 우리 문자 먼저 해도 돼요. A-3분의 B 마이너스 B-2.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알고 있던 이 기울기는 6y는 4 했으니까 6분의 4는 3분의 2죠. 네. 3분의 2와 역수가 돼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 했다. 그치? 수직 조건. 그럼 내가 이거는 왼쪽에 쓰고 얘는 넘겨서 우변에서 써주면 2b-4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다 왼쪽으로 넣어주면은 A부터 쓸게요.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13은 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 2배 하고 얘는 3배 해볼게요. 그리고 빼주면 됩니다. 13b 마이너스 3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b는 13분의 30 그렇지 13분의 35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혹시 숫자 계산한 거 잘못된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a는 몇이에요? A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13분의 마이너스 105인데 13분의 39 105 빼기 39는 66 2a 빼기 13분의 66은 0이니까 13분의 33 그렇게 될 겁니다. 뭔가 숫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점 구했으니까 이 A, B'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두 번째 중간에 뭐 안 되면은 수정할게요. A, B'의 길이는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빼줘야겠죠? 13분의 33에서 1 빼줍니다. 13분의 20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죠? 13분의 35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은 13분의 40 자, 그러면은 계산 잘 되네요. 자, 여기에서 이거 숫자 너무 복잡하잖아. 똑같이 13분의 1 내가 빠져나와서 괜찮지? 그 다음에 20하고 48의 공약수가 몇이죠? 최대 공약수가? 4인가요? 4. 4 하면 4 곱하기 5, 4 곱하기 12니까
그럼 내가 제곱하기 전에 13분의 4는 루트 밖으로 벗어나고요. 13분의 4를 빠지고 나면은 여기 안에는 몇의 제곱이었어 원래? 5의 제곱. 여기는 4 나눠주면은 12의 제곱. 자, 5랑 12는 몇이에요? 피타고라스 수가? 33 오. 아니 13 52가 13이에요. 그래서 13 곱하기 4, 13분의 4 곱하기 13이니까 4가 K입니다. 잘 구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피해 좌표를 구해봐야겠지. 그럼 피해 좌표를 구하려면은 얘놈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인지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세 번째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건데, 자 아까 이거 기울기 요거 기울기 아니네. 자 이거 구해보죠. 13분의 33, 13분의 35에서 1,-1까지 기울기 13분의 33에서 1 이번에 빼야 되고요. 13분의 35에서 이번에는 1을 더해야 돼요. 더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거랑 똑같네. 13분의 20분의 13분의 48이네요. 20분의 48이니까 5분의 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 5분의 10이니까 y는 5분의 12, 그 다음에 제일 쉬운 점 1,마이를 대입을 해주면은 x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5분의 7이 돼야 돼. 그래서 요 직선과 누구와의 교점? 6x, 4x 빼기 1y 더하기 3은 0의 교점. 이거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쵸, 연립을 하면 되겠죠. 야 여기 양변에 5 곱해주면은 12x 5y는 넘겨서 빼기 5y 빼기 17은 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3배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2x 마이너스 18y 플러스 9는 0. 그래서 얘를 이제 빼주면은 13y 빼기 26은 0 나오거든. 따라서 y 좌표가 2였고, 여기다가 y 좌표 2를 내면은 x는 4x 빼기 9는 0이니까 4분의 9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p의 좌표가 4분의 9,2였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구한 k 값 보고 구했고, 그 다음에 s랑 t도 구했죠? 따라서 k, st는 4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2니까 18이 되겠다. 그러면은 계산이 맞네요. 엄청 그치, 엄청 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3,2가 아니라 내가 이걸로 해도 돼요. 1,마일로 해도 돼. 1,마일로 했는데 계산이 좀 더 짧은 경우네. 1,마일로 하니까 저 문제풀이는 더 짧게 나왔어. 근데 어쨌든 방법은 다 똑같아요. 쟤네들은 선진칭을 해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 써서 대칭을 시키고 실제 길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하려면은 직선의 방을 다시 세워서 교점의 좌표는 실제로 몇인지 다 구해줘야 돼. 뭔가 연립 방정식 같은 거 많이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이게 다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잘 해야 도형의 이동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적을 데 없으면은 뭐 오답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도 돼요. 기니까. 의 원리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
그러면 애초에 내가 이 좌표를 A, B라고 두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 뭐를 먼저 할 거냐면은 이 점은 일단 지나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 직선과는 수직이어야 돼. 그래서 이 직선과 항상 수직인 직선은 어떤 형태로 써지는지 우리가 해본 적 있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내가 얘랑 얘네 숫자를 바꿔서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바꿔서 써주면은 얘네들 곱 더하기 얘네들 곱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부호는 하나 바꿔줘요. 그럼 완전한 수직이야. 그러면 걔는 누굴 지나야 되냐면 내가 3,1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럼 3,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 3,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직선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수항이 몇이 돼야 될까? 18 플러스 8이니까 26이죠? 마이너스 26이 돼요. 그럼 내가 이거를 첫 번째로 구한 거예요. 첫 번째 뭘 구했다? D를 지나는 수직.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해서 내가 얘를 구할 거야. 2번에는 여기 2번이에요. 그럼 2번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연립을 해야겠지? 얘를 연립을 할 건데 여기가 2로 약분해주면은 3x 더하기 2y 빼기 13은 0이었거든?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썼어요. 여기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6. 그러면 쟤네들이랑 연립을 할 건데 밑에 거는 3배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은 위에는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요거 3배에서 9x 플러스 6y 플러스 마이너스 39는 0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3x 빼기 36은 0 나와요. 그러면은 요 놈의 교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합니다. 중점이니까. 그래서 m의 좌표가 13분의 36,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나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어디다가 대입할까?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13분의 144 얘 더해주면은 39니까 183. 얘를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은 61 26분의 61 나오거든? 그럼 내가 이제 이 점과 이 점에 서로 이제 1대1 해주면 B'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요 거를 또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드디어. 그러면은 자 3,2 B는 원래 3,2였고 누구랑 더해서 얘가 나올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B'의 좌표는 3이랑 더해서 얘 2배 13분의 72가 돼야 돼. 그럼 얘는 13분의 39였지. 13분의 72가 되려면은 13분의 33을 더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얘는 2랑 더해서 13분의 61이 돼야 돼. 근데 얘는 13분의 26이었으니까 13분의 35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아까 그 연립 방식 세운 것처럼 조금 복잡한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직선 방식으로 해줘도 돼. 그러니까 문자를 일부러 안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A, B라고 두면 헷갈리니까 A, B라는 걸 안 두고 나 그냥 계산기처럼 내가 쭉쭉 할래 하면은 항상 수직인 성질 그 다음에 무조건 나는 연립 방식 해 구할 거야. 교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점들은 서로 중점 성질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각도로 만들 수도 있구나. B, M, B' 순서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게 큰 1번이죠? 2번에 그거 하고 3번에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1번을 쓸 때 1번은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쓸 게 많았는데 이거는 계산이 조금 있을 뿐이지 쓰면은 막상 그렇게 길진 않을 거야. 계산이 근데 복잡할 수 있으니까 뭘 해도 힘든 느낌이긴 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 한 번 더 할 때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또 쓰이는구나 또 복습을 하면 돼요. 오늘 이번에 다 처음 하는 거니까. 자, 도형이동 끝났고요. 이제 앞에 1, 2, 3단원에서 뭐 안 풀리는 거, 못 고친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질문 받아봅시다. (176번) 176번.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2x 마이너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 사이의 거리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 나면은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요. 자, 대충 그려봅시다. 자, 얘네들의 교점이 지금 여기 있네요. 좌표평면의 중심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원점에서 얘를 지나는 직선 과의 거리가 가장 길어야 돼. 그럼 어떻게 지나야 돼? 노란색 이 직선은 이 노란색을 어떻게 해서 지나야 돼요? 여기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끔 직선을 그리려면은 자, 쌤이 이거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면 돼? 왜? 그때 거리는 이렇게 짧아지거든. 그치? 그럼 나는 이것보다 길이를 더 길게 만들 수 있잖아. 길이가 뭐면 되겠어? Y죠. 길이를 훨씬 더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길이를 얘를 옆으로 더 돌리면 되죠? 근데 옆으로 돌리는데 어디까지 돌려야 돼? 이렇게 막 돌리면 돼? 여기까지? 그것도 안 돼.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나요? 이게 최대인가요? 이것보다 더 길게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기울기 할게. 누구랑 길게 할게? 그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 직선과 기울기 할게? 네. 이거? 아니 이거?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수직 내리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거보다 더 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미안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직선들과는 상관없이 항상 거리가 언제 최대값이냐면은 이 직선은 얘를 꼭 지난다며 노란색 점을. 그래서 흰색 점에서 노란색 점까지 이은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긴 거리예요. 최대값이죠. 그래서 얘를 무조건 고정을 시켜주고 그러면 나는 그때 생기는 노란색 직선은 무조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 길이는 항상 얘에서 수직이 되게끔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뭐가 필요해? 노란색 점인 교점이 몇 코마 몇인지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 연립해주면 이거 y는 2x니까 넣으면은 3x 더하기는 0이었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 y는 2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겠네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몇이야? 3분의 1하고 3분의 2 피타고라스 써주면은 3분의 1 따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1 빼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뭐예요? 루트 5. 그래서 답이 3분의 루트 5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이런 것처럼 그때의 피해자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때의 기울기는 몇일까? 이놈의 기울기. 그럼 무조건 수직이니까 내가 얘랑 얘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줘야겠지. 그럼 내가 0,0에서 3분의 1, 3분의 2까지니까 얘분의 얘 해주시면은 그냥 2 나오죠. 요놈의 기울기가 2네. 그러면은 수직인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지. 왜?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를 지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나올 때 항상 교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내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다음에도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 쉬도록 할게요. 한 문제 더 질문 받고. 79번.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가 되도록 하는 K 합이네요. 내가 여기서는 A, B점은 알지만 C의 좌표를 모르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텐데 밑변을 어디로 두는 게 편하겠어? 선분 누구로? 그렇지, A, B로 두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찌됐건 삼각형이 A, B, C가 뭐 아무렇게나 생겼다고 칠게요. 근데 이 C 위치는 어디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A, B의 길이는 확실하게 알잖아. 그지? 얘는 몇이에요? A, B 길이 루트 5죠?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되겠지? 그럼 내가 그 알려면 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직선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구해주고 y는 얘 빼기에 2분의 얘 빼기에 1.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어서 성립하려면은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점집거를 구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함수로 쓰면 안 되니까 방정식으로 바꿔주려면은 2 곱해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시면은 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이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점 2, k까지 거리 d를 구할 거야. 그럼 d는 몇 분의 몇이야? 이 k 넣으면은 3 빼기 2k. 그죠? 절대값.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가 넓이가 2분의 5가 되기 위해서는 이 d가 몇이 돼야 돼? 5분의 루트. 그렇죠. 그냥 루트 5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루트 5가 된다는 거는 내가 넓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 그럼 이제 나중에는 뭐 해주면 돼요? 이거 풀어주면 돼요. 3-2k의 절대값은 5. 절대값은 쌤이 순서 바꿔도 된다고 했습니다. 2k 빼기 3.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2k 빼기 3이 틀마 5, 2k는 3 틀마 5니까 8하고 마이너스 2, k는 4랑 마이너스 1. 그래서 모든 k의 합은 3입니다.
저런 식으로. 됐죠? 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캐치를 한 다음에 문제 적용시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갔다가 이어서 L과 EX 2분의 1사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A, B의 무게중심이 주어질 때 G를 지나고 L과 수직인 직선을 만날 때 구하시오. L이 뭔지는 몰라요. 여기는 Y는 EX고요. 그냥 Y는 2분의 1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의 잡과 2,3이라고 할 때 G를 지나고 수직.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L은 뭔지 진짜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A는 Y는 EX 위에 한 점이지. 그래서 내가 미수를 A, 2A라고 써도 괜찮겠죠? 다시 이제 B는요. Y는 2분의 1x 위에 있는 점이니까 B, 2분의 1 B라고 놔도 되는데 그렇게 놓으면은 또 분수 쓰니까 그냥 2B, B라고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AOB의 무게중심 공식 알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눈다? 3. 그렇지, 3으로 나눈다. 그래서 주의 좌표는 3분의 자, 0이랑 A랑 2B랑 더했으니까 A 더하기 2B 3분의 2A랑 B를 더했으니까 2A 더하기 B 요 값이 2,3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연립방정식 쓸 수 있겠네. A 더하기 2B는 6이고 2A 더하기 B는 9네요. 그러면은 몇이 나와야 될까? 위에 2배에서 2A 더하기 4B는 10이라고 놓으면은 B가 1이 나와야 되네요. A는 4가 나와야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가 A는 4니까 4,8을 지나는 점이었고요. 얘는 1이었으니까 2,1을 지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L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L의 기울기가 몇이었죠? 2,1에서 4,8이니까 4 빼기 2분의 8 빼기 1 4. 4 빼기 2 8 빼기 1 2분의 7. 그러면은 이제 무게중심을 지나고 얘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알고 있죠?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 돼요 이제? 2분의 7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7 마이너스 7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7분의 2. 그 다음에 2,3을 지나야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씁시다. x 빼기 2 더하기 3.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7분의 2x 7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7분의 20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얘를 한참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를 a,a랑 2b,b라고 두고 식을 세우는 게 좋겠다. 다음에 몇 번인가요? 185번 85번. 자, A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EX-Y 플러스 4는 0 위에
자, 어떤 거로 생각할 거냐면은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1,1이 솔직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대충 찍을 건데 2x 빼기 y 플러스 4는 정도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BC가 어디 있어야 얘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정사각형은 이등분삼각형이니까 내가 얘를 뭐 삼각형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 중점을 내가 이으면은 중삼 이으면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내가 딱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적당히 길이가 같게끔 하는 이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BC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뭐만 필요하냐면은 내가 다른 BC의 좌표는 모르겠지만 이 A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높이잖아요. 그거 알 수 있죠. 얘를 D. 그럼 나는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아,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높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 있었나요? 있었는데 우리가 그럼 공식 말고 삼각비를 이용해 볼까? 이거 60도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3 대 2였죠. D가 루트 3이니까 1은 몇 분의 몇이다? 루트 3분의 그렇지.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넓이는 루트 3분의 뭐다? D 제곱이죠? 그럼 나는 결국에 D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1,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D잖아. 그래서 그 D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D는 몇 분의 몇이 했어요?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1 집어넣으면 5. 그래서 우리는 루트 5였죠? 그러면 얘 제곱하면 5니까 S는 3분의 5 루트 3이다.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높이를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되는구나.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B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면 좀 더 어려워. 그 다음에 186번. 자, A는 2,0이고요. B는 0,6이 있습니다. LM의 기울기 하의 최대를 구하면 L은 원점이잖아요. LM은 선분 AB 위 P에서 만난대요. LM은 삼각형 OAB를 3등분한다. 자, 그림 그려봐야겠네. 어떻게 그림 그릴 거냐면 X절편이 2고요. Y절편은 6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에요. 자, L과 M은요 교점이 AB 위에서 만나긴 하는데 일단은 3등분을 해야 돼, 넓이를. 자, L은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나야 3등분이 될까? 우리가 어떤 한 꼭지점에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은 반대편 편에 어디 지나야 돼? 중점. 그렇지. 그럼 내가 3등분을 하려면은 여기에 무슨 점을 지나야 돼? 3등분점 중 하나만 지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두 가지를 지날 수 있네요. 내가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지난다면은 여기와 여기의 3등분점이니까 요 놈의 좌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었을까요? 내가 이거 보시면은 0에서 2 갈 때 3분의 1만 간 거잖아. 몇 분의요? 3분의 6에서 0으로 갈 때 3분의 1만 뺀 거잖아. 4.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나는 m은 어딜 지나야 돼? 이제 m은 이 점에서 어딜 지나야 이 나머지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어? 그 나머지 3등. 그렇지. 나머지 편에 2등분이니까 3등분점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그렇지. 중점을 지나야겠죠. 이 중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1,0. 1,0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 1번의 기울기는 몇이었을까? L의 기울기. 3분의 2분의 4죠? 네. 그러면은 이거 뒤집으면은 2분의 3 곱해주면은 6인가요? 아, 네.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m의 기울기는요? 1에서 뺄게요. 3분의 1분의 0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3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L, M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는 L 플러스 M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우리는 두 번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이 5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요점의 좌표 P2는 3등분점에 2개 지나갔으니까 3분의 4?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몇이에요? 2. 그 다음에 얘를 지나고 이번에는 여기가 1 됐으니까 요 길이를 2등분 해야 돼. 여기 몇이에요? 3. 그럼 이제 L의 기울기 구할 거예요. L의 기울기는 몇이었죠? 3분의 4분의 2. 그러면 4분의 3을 곱해주면은 몇 분의 몇? 3분의 3. M의 기울기 구할게요. M의 기울기는 뭐 어디든가요? 어디든가 빼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 뺄게요. 3분의 4에서 2 빼기 3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렇죠. 이번에 L 더하기 M을 해주시면 몇이 될까요? 여기 4분의 6이니까 4분의 5. 그러면 누가 더 커요? 2번인 경우가 더 크지.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어떤 식으로 3등분점이 되는데 우선은 L부터 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L에 따라서 M은 어떻게 그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표현해 주면 된다. 나머지는 기울기 구하는 거. 그 다음 188번이지? 자, 이번에는 내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직선부터 봅시다. 첫 번째 직선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절편을 구할 거예요. 절편 x 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4, y 절편은 1. 그럼 왼쪽하고 위를 지나는 이렇게 1, 2, 3, 4분면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는 x절편이 마3, y절편이 4죠. 그러면 얘도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위 지나는 1, 2, 3 지나는 저기 직선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이 사분면을 굉장히 크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숫자부터 찍어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얘를 그어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는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대충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1입니다. 1이면은 얘네들의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y축으로 둘러싸인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은 여기에서 만나겠네. 그래서 요놈의 이제 교점을 내가 구해주면 됩니다. 요놈의 교점은 몇 분만 해줄까? 그치? 아니면은 내가 교점 안 구하고도 구해볼 거 생각을 해봅시다. 교점 구하지 말고 해봅시다. 자, 이 삼각형의 내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내심은 우리가 뭐라고 됐죠? 내심의 성질을 이제 물어보자. 내심의 성질은 뭐예요? 원의 중심. 삼각형의 안쪽에 생기는 원의 중심이잖아. 안쪽에 생기는 원의 중심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각의 이등분이요. 각의 이등분입니다. 그래서 각에 이등분선이 있으면은 교점이. 그렇죠. 교점들이. 그럼 내가 결국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연두색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주면은 그게 내심을 지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얘네들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줄 건데 쌤이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다면은 그냥 뭐 해도 된다?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해볼게요. 근데 기울기는 양수해야 돼요. 그죠? 더하면은 7x-7y 플러스 16은 0이죠? 이거 기울기 양수예요? 네. 네, 기울기 양수네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요. 그럼 나는 각이등분 하나 구했어. 근데 구했는데 내가 정확한 좌표를 알려면 각이등분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럼 누구의 각이등분 구할까? 이번에는 y축하고도 각이등분 구해주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두색하고 y축 할까요? 노란색하고 y축 할까요?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검은색. 연두색이랑 할게요. 자, 얘랑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인데요. 그럼 요때는 내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아까 뭐 a, b라고 둔다고 했나요?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반은 A. 그렇죠. a. 근데 여기는 지금 왼쪽 음수 좌표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점짓거리를 해도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a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 b까지 거리 d를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리 d를 구해주시면은 몇 분의? 5분의.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4a-3b 플러스 12를 그대로 써주고요. 거리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a-3b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5a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 풀면은 어쨌든 풀마 5a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더하거나 빼서 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쓰면은 더했을 때는 9a 빼기 3b 더하기 12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12는 0이에요.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은 그런 것들 중에서 자 a, b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7a 빼기 7b는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지 이거랑 연립을 해서 나오는지 내가 판단해야 돼. 자, 좀 그렇죠. 자, 요거는 내가 3 약분해 주시면은 3a-b 더하기 4는 0이야. 됐지? 아니면 내가 기울기 봐도 되겠다. 자, 1번과 2번의 기울기를 봤을 때 내가 연두색이랑 여기 y축에 각이등분선 중에서는 요렇게 생겨야겠지. 각이등분선이. 그럼 이건 기울기 양수의 정수예요? 양수. 그렇지, 기울기 양수입니다. 그럼 나는 이 기울기는 a분의 b가 양수면 됩니다. b는 3a 플러스 4니까 얘가 양수죠. 그럼 얘가 맞아요. 얘는 음수였고. 그래서 얘랑 얘랑 그냥 연립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얘네들이 연립을 할 건데 이거 7배 주면은 21a-7b 더하기 28은요 7a-7b 더하기 16은 0 그대로 빼주시면은 14a 플러스 12는 0 a는 마이너스 1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6 b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10 빼기 7b는 0 7분의 10. 10 그래서 숫자가 복잡하니까 b분의 a 값을 구하래요. 7분의 10분의 마이너스 7분의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 그래서 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주는 게 내심의 좌표니까 우리가 이 파란색의 교점을 구하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그리면 좋겠죠? 어쨌든 내가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생기는지 보고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내가 걸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파악을 해서 기울기의 부호는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각이등분선을 구할 때 어떻게 각이등분선 구했지? 더하거나 빼면 된다. 근데 축이 나오면 더하거나 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점집거로 합니다. 축은 여기다 써야죠. 축은 직접 점집거로 구한다.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된다. 오히려 더 쉽다. 풀이가 엄청 길어. 그치, 이것도 풀이가 길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내가 이 그림을 빼면은 각이등분선을 지금 하나 구한 거야. 내가 노란색과 연두색 각이등분선은 얘나 아니면 이거 뺀 게 나왔는데 뺀 거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삭제. 그 다음에 연두색과 축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점집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a, b를 가정해서 점집거 이용해서 얘를 풀마 5a라고 두고 얘도 더하거나 빼면 돼. 근데 더하거나 뺐을 때 나오는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해서 삭제. 그럼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연립. 끝. 우리가 막 그 도형의 이동에서 썼던 그 길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과정이 있죠. 그래서 각이등분선의 공식을 내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254. 자, 쟤네들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P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 문제는 쌤이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x-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면 는 몇이다? 25 더하기 9인데 25를 빼니까 9다. 그렇지. 반지름 3짜리는 원입니다. 그럼 내가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인데 일단 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5,43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만나진 않아요. 이 직선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나와져 있으면은 항상 원의 중심까지에서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뺀 것 사이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 5,43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도대체 몇인데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첫 번째 D는 몇 분의? D는 루트 5. 그렇죠.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5랑 마삼 넣으니까 10. 그렇죠. 10 나와요. 그러면 5분의 10 루트 5니까 2 루트 5죠. 네. 그러면 자, 2 루트 5에서 내가 반지름은 3이라고 했잖아. 그치? 반지름은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P가 가질 수 있는 거리는 2 루트 5에서 3을 뺀 것 이상 L이라고 할게요. 2 루트 5 플러스 3 이하일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거리가 실제로 정수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럼 정수가 된다는 건 얘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L의 값이 정수가 되는 값을 생각해보자. L은 어떤 정수가 될 수 있을까? 자, 2 루트 5가 대충 몇 점 몇인지를 봐야 돼. 루트 20이니까 몇 점 몇이죠? 4점. 그렇죠. 4점 얼마. 그러면 4점 얼마에서 3을 뺐습니다. 1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4점 얼마 더하기 3이니까 7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L은 몇부터? 2부터 몇까지? 7까지. 그지? 그럼 우리가 쌤이 이거 얘기해 본 적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만 점이 몇 개만 나와? 한 개. 그렇지. 그리고 최대 최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에 있는 값들은 항상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그렇지. 2개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2랑 7은 최대 최소가 아니죠. 그래서 2랑 7은 각각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온다. 그러면은 2부터 7까지 6가지가 2개씩 나오니까 전체가 가질 시간이 몇 개예요? 12개. 그렇지. 12개의 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최대 최소만 1개씩. 또 번호 말해보세요. 299번. 자, 원 밖의 점.
2의 제곱은 10. 다 그게 a, 0에서 두 접선이 수직 양수의 값은 뭐냐? 자,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이 있습니다. 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A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은 이 접선이 수직이 돼야 된대.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원 밖에서 그은 점이거든. 원 밖의 접선. 그래서 원 밖의 접선은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를 뭐라고 두는 거야? y는 mx a, 0을 제한되니까 m의 x 빼기 a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접선의 방식을 지금 알고 있잖아. 걔가 접해야 되죠 실제로. 네. 그렇지. 그래서 점집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mx 빼기 y 빼기 ma는 0과 원의 중심은 마2, 마2까지 거리죠. 그래서 두 번째 d를 구할게요. m제곱 더하기 1 무슨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2, 마2 드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am 플러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a 플러스 2의 m 얘는 빼기 2 어쨌든 절대값이 올 것 같아요. 됐고요. 그 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나요? 반지름 몇이었어요? 2시. 그렇지. 그럼 얘는 내가 얘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양변 제곱을 하죠. 자, 세 번째 양변 제곱을 해주면은 요 놈의 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2의 제곱 m 제곱 정리 안 할 거예요.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의 m 더하기 4는 여기는 10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0m 제곱 더하기 10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을 가지고 뭘 풀 거냐?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얘네들이 뭘 하래요? 수직하래요. 수직의 조건은 두 기울기 곱이 몇이죠? 마이.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자 이거 식 정리하시면은 자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자 이거 이제 정리해야겠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에서 10을 뺐으니까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의 m 그 다음에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치? 네. 그럼 요놈의 두 기울기 곱인데 우리가 m이 바로 두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울기 곱이라는 거는 두 근의 곱이라는 똑같죠. 그럼 내가 이거 원래 나타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었는데 그게 몇이 되도록 하래?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서로 곱해주면 얘네들이 플러스 1이 되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6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하시면은 또는 6이 나오는데 우리는 양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6이 된다. 근데요 네.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점은 항상 어디서 생길까요? 도형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내가 그래서 그림을 잘 알고 있으면은 사실 이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도 되거든요. 내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어야 두 접선이 항상 수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한 요쯤이면 될까요? 아니 너무 멀어. 예각이 돼버리지. 그럼 얘보다는 멀어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 그렇지. 행성이라고 보면 가까워져야 돼. 근데 너무 여기 가까워버렸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지. 둔각이 돼버렸죠. 그럼 내가 직각이 되려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 정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을 만들면 돼요. 그럼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빨간색의 거리만큼만 떨어지면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점 뭐야? A라고 했나요? A는 이 행성을 따라서 이 궤도로 있으면은 항상 직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반지름 너 원래 반지름 몇이었니? 아까 이거 루트 10이었지? 그럼 빨간색의 반지름 몇이겠어 이제? 루트 20. 그렇지. 2루트 5겠죠. 응, 루트 20인데 2루트 5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a, 0까지 거리가 2루트 5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구해주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2루트 5 제곱해서 20이 되는 값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4 빼주면 16이니까 a 플러스 2는 풀마 4 풀어주면은 얘 나오죠. 여기 끝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수직이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반지름 몇 배 해주면 돼? 루트 2배 해주면 돼. 루트 2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해지면은 고등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래도 뭔가 이해는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선생님. 음. 양수의 값이 근데 여기 답이 없어요. 이건 플러스야. 이건 제대로 썼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 마이너스 2 빼기 4는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 세 문제에서 308, 90? 아니요. 몇 번? 302, 89요. 289. 오케이, 289. 302번. 자, 비례식이 주어질 때 쌤이 강조한 거 있었죠? PA 대 PB라고 하지 말고 항상 PA 제곱 대 PB 제곱이 몇 대 몇인지로 바꿔달라.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 P는 몰라. X, Y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PA 제곱이 루트 바뀌었어요. 제곱을 했으면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그 다음에 PB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지. 근데 이제 PA 대 PB가 3대 2면은 PA 제곱 대 PB 제곱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9대
그렇죠. 9대 4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자 9 곱해져 있는 것을 먼저 쓸게요. 9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9y제곱은 4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4y제곱. 이제 이걸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전부 다 왼쪽으로 다 하시면은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에서 마이너스 32x까지 해주니까 마이너스 50x. 그 다음에 숫자도 9에서 64를 빼니까 마이너스 55. 그 다음에 5y제곱 는 0 이렇게 바뀐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내가 5로 다 나눠줘야죠. x제곱 y제곱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1 더하기 y제곱은 0이니까 이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인데 11이 넘어가니까 14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루트 14네요. t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나요? 아 여기 마이너스네요. 또 이거 또 잘못 썼다. 여기는 더하기 11이니까 36이겠죠. 반지름이 6이고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몇 파이? 12파이. 그렇죠. 2배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했을까? 자 보시면은 자 P, A 대 B가 있어요. A랑 B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3대 2를 찍어볼게요. 3대 2는 안쪽에서 3대 2를 만들 수 있어요. 5등분점에서 3대 2. 그럼 내가 마이너스 4,0과 1,0에 3대 2 지점인데 얘네들은 거리가 실제로 5거든요. 5가 5칸이래. 그러면은 1이 한 칸이죠. 나는 3칸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칸 더 더해주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거기부터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3대 2가 되려면은 내가 얼마만큼 가야 될까? 아, 바깥쪽으로 3대 2면은 오히려 A랑 B까지의 거리가 한 칸인 거죠. 그럼 내가 5가 한 칸인 거야. 5가. 그럼 나는 그거를 2칸 더 가야 돼. 그렇지. 10만큼 더 가면은 여기 점의 좌표는 11,0이겠다. 그죠? 그럼 P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P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항상 원이 되는데 이 주황색 가장 가까운 점과 이 빨간색 가장 먼 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0과 11,0 가운데 중점의 좌표는 몇 콤마 대신이? 그러시면 돼요. 이 길이가 12죠? 그럼 길이가 6이죠? 5,0 반지름은 6 5,0 반지름 6 그래서 12파이다. 그럼 얘는 이 그림 한 방으로 그냥 풀리는 거예요. 시간 안 쓰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쌤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선생님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 원래 좀 커? 아, 여기 붙어 있구나. 자, 이제 두 개, 38하고 39번. 중심이 이 원 위에 있대요. 1,1이 아니라 이 원 위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 합을 구하래.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1,1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18이면은 3루트인가? 그러한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 원점은 3루트이면은 원점이 좀 더 짧죠? 그래서 원점은 내부에 있어요. 원 내부에.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중심은 저 흰색 선 위에 있는데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네. 근데 쌤이 이제 축에 접하는 원들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동시에 접하려면은 요 놈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지름이랑 다 같아야 돼요. X랑 Y 둘 다. 그럼 1사분면이 생긴다면은 R, R, 2사분면에는 마R, R, 3사분면은 마R, 마R, 4사분면은 R, 마R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걔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 돼? R, R이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은 Y는 X에 있으면 무조건 이 거리랑 같죠? 반대로 2사분면, 4사분면은 중심이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에 있어도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같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흰색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연두색과의 교점이나 파란색과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실제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나와요? 원이? 총? 그렇지. 4종류가 나오는 거야. 이 4종류의 원의 넓이 합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y는 x랑 연립을 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y는 x랑 연립을 해주면은 이번에는 x-1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이 18이니까 x-1의 제곱 두 개가 18이면은 x-1의 제곱 하나가 9죠? 그럼 x-1이 틀만 3이죠? 그럼 x는 몇 또는 몇이었어요? 1 틀만 3이니까 4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지름 넓이 구하고 싶잖아. 그럼 반지름은 4 또는 절대값이니까 2죠. 그럼 요 놈의 넓이는 몇 파이랑 몇 파이? 4는 2는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y는 xy 교점은 x-1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1네 우리는 그거 x 플러스 1이라고 쓰기로 했죠? 이거는 이제 전개해줘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지고 1 더하기 1은 2 2는 18이니까 16 x제곱은 8이죠. x는 토요일만 2루트 2 그러니까 반지름도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그냥 2루트 2예요. 근데 원은 두 개 생기니까 이때 넓이는 몇 파이? 8파이가 몇 개? 두 개 생긴다고 봐야지. 그래서 요놈의 전체 합입니다. 20파이랑 16파이니까 모든 넓이의 합은 몇 파이다? 36파이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돼? y는 xy 교점 또는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이 바로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현 방식은 이제 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식 세우고 문제 푸는 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3의
409번 문제예요. y는 mx와 x축 사이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 여기 접점을 이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R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삼각형 ROP의 넓이가 60이었대요. 이거 간접입니다. 60m을 구하시오. 삼각형 ROP의 넓이가 60이 되려면은 이 RO의 길이든 PO의 길이는 뭔가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M에 관한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 보세요.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 왠지 아닌 네, 아닌 것 같아요. 기울기. 기울기. 누구와 누구의 기울기? R과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R과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면 내가 점을 알아야 되잖아. 뭐 당연히 R점은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P점과 Q점을 알아야 되는데 P점과 Q점의 좌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알려면은 내가 이거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는 거는 이 반지름 길이만 알고 있고 이게 y는 mx였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돌 거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친구는 x축에 접하죠? 네.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결국에 중요해.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가정할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숫자는 있습니다. 반지름이 2죠. x 좌표를 알고 있어요? y 좌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Y 좌표. 그렇지. 그러면 x 좌표를 모르니까 a, 2. 그럼 나는 이 길이랑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하고 싶잖아. 그럼 y는 mx까지 그은 이 수선의 거리 d가 2였다라는 걸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mx 빼기 y는 0과 a, 2까지의 거리 d를 구해줄게요. 이 거리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am 빼기 2입니다. 내가 근데 그 값은 반지름 몇이랑 똑같아야 돼요? 2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산하면은 a 값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어떤 식이 나오는지 보자. 이거 2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면은 뭐 나와요? 2, 4m 제곱 플러스 4. 그치? 얘도 제곱해줘야 돼요.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4am 플러스 3은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4를 삭제하면은 a 제곱 빼기 4의 m 제곱 마이너스 4am이 0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m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0 또는 a 제곱 빼기 4분의 4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서 뭐 식이 하나 나왔어요. 오케이. m은 a 제곱 빼기 4분의 4a구나. 그럼 내가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가 내가 a,2라고 가정했잖아. 그런데 내가 항상 알고 있는 거는 5에서 중심까지 이었을 때 이 주황색 선과 노란색 선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요? 수직. 수직 관계에 있거든. 그러면 이 주황색의 기울기가 몇이었지?
a분의 1분의 1이었죠. 그럼 노란색 유기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2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a, 0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려면은 이 길이가 2분의 a가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 길이가 실제로 a예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a를 곱해주면은 여기 길이는 2분의 a 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 ROP 넓이가 16이라는 거 이제 이용할 건데 실제로 내가 이거 길이를 a로 다 표현을 해보니까 얘는 a였고 얘는 2분의 a 제곱이었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 제곱이었는데 4분의 a 세제곱이 16이 되려면은 a 세제곱이 64죠.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a는 몇 밖에 없어요? 4요. 맞아요. 그래서 a는 4라는 것을 내가 넓이를 통해서 구했으니까 이제 m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m은 16 빼기 4니까 12분의 16이었네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었다? 3분의 3. 3분의 4였네요. 그러면은 60m을 구하시니까 60 곱하기 3분의 4는 10. 80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이용해줬냐면은 우리가 이 주황색 이렇게 이은 선분과 그 다음에 이 접점들을 이은 선분은 항상 수직이라는 것도 이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의 그 도형의 성질 중에서 항상 요거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그어볼게요. 요거와 내가 원 밖에서 점을 그었습니다. P점, 여기는 C점, 여기는 E점, B점이라고 해주면은 내가 PC를 이은 거, 그 다음에 접점끼리 이은 거, 얘네들은 항상 수직이에요. 그리고 A, B가 내분모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 다 됐나요? 조그만 거 빼고 다 했어. 조그만 거 하고. 다시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지윤이가 못 와가지고 지윤이가 이거 보고 좀 고쳐야 되고 지윤이도 교재 마무리해야 되니까 화요일까지 숙제 가지고 오면 되고 그다음에 숙제 미리 말하면은 그거 쌤이 준 프린트 있지? 네. 프린트가 68쪽부터 되어 있는데 엄청 많은데. 아주 많아요. 그 좌표 평면과 그래프 전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 1차 강요식 파트. 그렇죠. 68에서 87쪽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건너뛴 숫자가 있어가지고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기도 하고 오늘 6월 18일 교재 마무리 계속 점을 보고 그다음에 프린트 68에서 87 페이지 6월 23일